일단은 저희 친구 송찬혁 프로인데 스윙 되게 좋지 않아요? 몇 개 한번 더 쳐봐, 찬혁. 자, 인사드리고 한번 시작해보자. 저기 보고 얘기하면 되거든. 뭐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찬혁 프로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아 골프 클럽이라는 연습장에서 레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골프 다이제스트 미디어 프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 밴더 특집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밴더가 이제 스윙을 할 때 뭐 백스윙이라든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스윙 설명을 한 이후에 이제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따가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셋업, 백스윙, 뭐 다운스윙, 피니시 라인 제일 궁금한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스윙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바로 시작하면 되나? 바로 얘기해. 그러니까 마이크 밴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거의 2009년 한 10년 전부터 마이크한테 처음 레슨을 받으면서 계속 꾸준하게 배워왔었고요. 계속 배워왔다가 저는 드라이버 힙스라는 부분이 좀 너무 심하게 왔었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진짜 막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마이크 스윙도 배우면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다른 세계적인 코치들 뭐 브라이언 머그, 뭐 게리, 뭐 밥도스키, 스티븐 버너번, 막 PGA 투어 가르치는 코치들한테 레슨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이크 밴더 특집이니까 마이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뭐 마이크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드로우 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우 볼을 칠 수 있게끔 일단 셋업을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셋업을 섰을 때 뭐 물론 뭐 발 오픈, 뭐 발 크로스 쓰는 건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뭐 벨트라인 체크 아니면 뭐 벨트라인 뭐 없애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틸트예요. 왼팔이 올라와 있고 오른팔이 내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측 어깨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셋업을 섰을 때 셋업을 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숄더가 닫아지게 되면서 오른쪽 팔이 죽고 왼쪽 팔에서 요만큼 정도 한 반 정도 보여야 돼요. 아, 옆에서 봤을 예, 때. 옆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이렇게 반 정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마이크가 제일 애제자 잭 존슨 스윙을 보게 되면 왼팔이 한 3분의 1, 뭐 3분의 2, 뭐 약간 편차는 좀 있겠지만 왼팔이 무조건 보이게 돼 있어요. 뭐 조나단 벗, 뭐 리젠슨 이런 선수 셋업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이 테이크어웨이 하는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고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드릴을 정말 잘 사용하는 코치예요. 그러다 보면 PGA 투어 선수들도 마이크를 되게 존경하고 그리고 천재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습 방법을 확실하게 잘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백스윙 할 때 연습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셋업과 테이크어웨이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스틱 좀 가져올게요. 사실 레슨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난 어드레스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스윙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맞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드레스만 잘 만들어줘도 일단 시작하기가 너무 좋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제가 스틱을 가져왔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 영상에서
혼자 셀프로 백스윙을 만드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살짝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테이크어웨이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원래는 뒤에다가 샤프트를 꽂으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게 제 그립이 새 거라서 좀 꽂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립을 잡을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샀어요. 셋업을 샀을 때 뭐 자연스럽게 핸드 퍼스트 되는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도 핸드 퍼스트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근데 마이크는 살짝 특이한 점이 핸드 퍼스트를 한 상태에서 헤드 페이스가 살짝 열려있게 만들어요. 네, 그 부분이 좀 포인트긴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플레이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셋업을 썼어요. 셋업을 쓴 후에 테이크어웨이 라인을 걸 때 페이스 면은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일자로 쭉 빼주신다고 생각하면서요, 우측 골반이 돌아줘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측 골반이 돌고 자연스럽게 트라이앵글이 유지가 되고 테이크어웨이를 하게 되면 샤프트는요 왼쪽 허벅지를 쓸어줘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회전을 좀 과하게 주죠. 자연스럽게 테이크어웨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손 포지션보다 헤드가 무조건 앞에 있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테이크어웨이예요. 근데 백스윙 할 때 이 부분만 만들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테이크어웨이 할 때 헤드를 먼저 보내가지고 손하고 몸하고 멀어지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힌지? 뭐 코킹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코킹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게 코킹이고 움직이면서 체가 올라가는 건 힌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힌지를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힌지는 이 상태 셋업에서부터 약간 열린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힌지가 되는 거지, 거의 대부분 힌지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시거든요. 위로 올리게 되면 페이스면이 다 열려요. 근데 테이크어웨이 할 때 페이스면이 절대로 열리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페이스면이 정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봤을 때 서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페이스면 정면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울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페이스 면이 닫아지게 돼 있고, 닫아진 페이스 앵글 각도와 척추각이 평행이 만들어져야지 완벽한 테이크어웨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제가 최근에 이번 겨울에 미국에서 가서 뭐 마이크도 만나고 오고 뭐 여러 가지 코치를 만나고 오고 골프 아카데미도 찾아가서 저도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거의 대부분 트렌드가 손하고 몸하고 멀어지는 동작이 아닌 자연스럽게 마이크 하듯이 테이크어웨이 했을 때 손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돼 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요, 뭐 물론 마이크 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백스윙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프스윙 했을 때 이 샤프트 끝이 공을 바라보면서 우측 팔 있죠, 우측 팔을 딱 가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려주고, 그 후에 백스윙 할 때 왼쪽 팔이 양쪽 어깨를 가려주면서 턴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질문이 뭐냐면 골반은 어느 정도 돌아야 돼요, 뭐 숄더는 어느 정도 움직여야 돼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유연성에 따라 다르지만은 골반은 45도 그리고 어깨는 90도가 돌아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골반은 도는데 이거 뒤로 빠지면서 돌아야 돼요? 아니면은 뭐 밀면서 돌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점을 잡는 거는 항상 이런 샤프트로 기준점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사람 평균 3인치, 3인치면 7.5cm인가요? 7.5cm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체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전문용어로 리딩이라고 표현을 해요. 셋업에서부터 우리 이렇게 주황색 라인이 있어요. 주황색 라인이 있으면 턴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턴을 할 때 우측 엉덩이가 우측 발 뒤꿈치로 돌아가면서 여기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리딩입니다. 자연스럽게 우측 골반 돌면서 공간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랑 우측 어깨랑 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테이크어웨이 체크해서 양손은 우측 숄더 위로 올라가고 우측 엉덩이는 계속 골반을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지 자연스럽게 틸트, 백스윙의 틸트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큰 파워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혼자 기준점을 잡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저한테 오랜만에 와서도 레슨을 했던 그런 기본적인 드릴 하나 알려드릴게요. 벽 드릴인데요. 제 지금 레슨하는 회원님분들한테도 좀 많이 하는 드릴 중 하나거든요. 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 채 없어도 되고요.
일단 카메라를 좀 옮겨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벽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됐나?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이 벽에서 엉덩이가 발랑말랑하는 정도 공간을 남겨주는 거예요. 공간을 남겨준 상태에서 우측 엉덩이는 이 벽을 밀어줄 거고요. 양손은 우측 벽을 이렇게 닿아줄 거예요. 이런 느낌. 자연스럽게 백스윙 할 때 쭉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회전도 정확하게 나와주고 골반의 회전도 기준점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측 팔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할 때는 만약에 이게 엉덩이 떨어뜨리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 엉덩이 붙이셔도 돼요. 그냥 붙이고 느낌만 좀 잡아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만들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을 때 손이 벽을 닫고 우측 엉덩이가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니 무릎 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측 골반이 돌아주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5살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골프를 치게 되면 골반을 자꾸 칠 수 있어요. 왜냐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돌게 되면 여기가 접히면서 무릎이 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힙 힌지라고 표현하고 뭐 리딩 뭐 표현하고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기준점 다른 거 필요 없이 우측 엉덩이가 우측 발 뒤꿈치로 가준다. 이게 제일 초보자들한테 편한 드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기준점을 잡게 되면 코일 회전하는 부분이라든지 백스윙 탑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더 잡힐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운스윙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런 스틱을 활용을 하거나 벽을 활용을 하니까 뭔가 혼자 연습을 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은 우리가 코치를 만나도 매일 코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구나라는 게 생겨요. 그때부터 골프의 수준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 드릴도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자기의 느낌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아마추어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무 스윙에 꽂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아주고 어느 정도 스윙을 만들어줘야 되지만 자기의 느낌도 플레이어가 자꾸 선택해줘야 돼요. 왜냐면 계속 연습볼을 치면서 자기 느낌을 가져가면서 스윙을 만들어주는 거지 자꾸 너무 막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골프가 더 안 맞을 수 있으니 계속 그 부분은 계속 연습을 통해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다운스윙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엎어치는 부분이 없어질 거예요. 뭐 마이크 밴더는 뭐 손을 내려라, 뭐 숄더를 닫아라,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뭐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저한테 막 누군지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를 해요. 전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 클럽의 움직임을 자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트랜지션에 대해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솔직히 맥어그레이디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 중 하나긴 해요.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백스윙 탑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채는요 무게가 있고 그래비티, 중력에 의해서 채는 이렇게 뒤로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이용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뭐 팔을 이렇게 뒤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 생각 없이도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샬로우하게 내려와 주기 위해서는 손이 내려오는 건 맞지만 이 팔로 뒤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샤프트가 움직여셔야 돼요. 샤프트가 움직이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허리선상에서부터 허리선상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백스윙 탑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는 지금 클럽 패스, 헤드가 움직여지는 길도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스틱을 샤프트를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은 이유는 헤드의 움직임이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백스윙을 만들었어요. 백스윙을 만들었을 때 이 상태에서 자꾸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온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손이 내려온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PGA 투어 선수를 얘기하면 뭐 저스틴 로즈 그리고 뭐 샘 스니드 이런 유명한 선수들 있죠. 그런 선수들은 몸이 왼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내려와줘도 알아서 왼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마다 다 좀 케바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는 제일 기본적으로 트랜지션, 그러니까 전환 동작 얘기를 할 때 손을 내리긴 하지만 왼쪽으로 이동을 못하는 선수들한테는 왼쪽 무릎이랑 손이랑 같이 내려오라 그래요.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고 손이 내려왔을 때 이 샤프트가 우측 팔 라인에 완벽하게 걸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스윙을 봤을 때 왼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을 못 하는지에 따라서 이 드릴이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물론 스윙 체크를 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좋지만 그래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여기에 상처가 났는데 여기에 약을 바르면 될까요?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상처 났으면 여기에 약을 발라주듯이 스윙도 드릴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해줘야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손을 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왼쪽 무릎이 벌어지면서 내려오는 것도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마이크는 임팩트 포지션 때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는데 여기서 손 포지션보다 헤드가 이렇게 앞쪽으로 쏟아지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나 이거 레깅 할 거야. 나 이거 끌고 들어와서 임팩트 포지션 때 손 앞에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투어 선수나 정말 PGA 투어 선수들은 연습볼을 많이 쳤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없거든요. 이제. 여기서 채가 들어왔으면 손 포지션보다 헤드가 뒤로 들어온 상태에서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가 6시예요. 시계로 따졌을 때 6시고 여기가 5시예요. 그리고 여기가 7시예요. 무조건 여기서 내려줬으면 7시 방향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7시 방향으로. 들어와서 7시 방향으로 들어와 줘야지 공하고 헤드하고 공간이 생기면서 공을 제대로 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7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뭐 1시 방향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더 포인트를 두자면 이렇게 공을 퉁퉁퉁퉁 쳐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만약에 이런 샤프트가 없다면 잠시만요. 이렇게 헤드 커버를 이런 식으로 사선을 두고 치셔도 돼요. 이렇게 사선을 두고 치셔도 훨씬 더 좋은 클럽 패스가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이크 밴더를 영상을 뭐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손목 릴리스예요. 손목 릴리스가 마이크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공을 칠 때 어느 정도 스냅이 있어줘야 된다고. 퉁 헤드가 퉁 되면서 제대로 된 페이스 앵글을 유지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손 포지션이 샤프트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여기서 V1이나 스윙 분석기를 찍게 되면 네모난 박스를 그리게 되거든요. 이 손목의 이 손 위치가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손이 당겨지는 부분도 없을 거고 그 상태에서 아니면 손으로 내밀어 치는 부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설명을 해서 땅을 쳐야 돼요. 땅을 치면서 손이 살짝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저도 엄청 많이 어렵고 제 인스타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 그 막 벙커 드릴이라고 해서 그거를 좀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골프를 친 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은 그라운드 치는 부분에 좀 약간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장난삼아 치는 거예요. 장난삼아. 들어와서 그냥 땅을 쳐주셔야 돼요. 땅을 쳐줘야지 이 땅을 공을 제대로 칠 수가 있고 그리고 임팩트 포지션 자체가 자꾸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물론 오늘 처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많은 걸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좀 심플하게 이 정도까지는 헤드의 움직임, 클럽 패스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헤드의 움직임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페이스 앵글과 몸의 움직임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게 들어와서 땅을 치는 부분이잖아요. 땅을 퉁 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팔의 움직임이에요. 몸의 움직임은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부터 트랜지션 됐어요. 뭐 미는 사람, 뭐 여기서 무릎 벌어지는 사람도 있고 손만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전혀 상관없으시고요.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제일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건 우리 팔은요, 회님. 우리가 이 삼각형이 팔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캐스팅이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클럽 스피드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 상태에서 손에 힘을 꽉 잡고 특히 뭐 막 핸드 퍼스트 맞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을 제대로 칠 수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골프가 왜 어렵냐면 몸은 우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때문에 자꾸 옆으로 치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앞으로 따라 나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골프를 잘 못 치는 사람들 그린 막 코스에 나가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아씨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옆으로 쳐줘야 되는데 타겟이 잡히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앞으로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는 전환 동작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럽은 떨어뜨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와서 이 떨어뜨리는 부분, 이 타이밍에 우측 허벅지 앞에서 자연스럽게 왼쪽 이 골반 자체가 자꾸 같이 돌아줘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돌아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드릴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거 벽 드릴로 할게요. 여기서 해야겠다. 왜냐면은 저기서? 벽이 그쪽에서 해볼래?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사람 보이지? 이렇게 잘 보여. 이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와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머리는 계속 오른발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 골반 꼬리뼈 자체가 몸이 돌면서 꼬리뼈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X자를 놓고 백스윙 들어서 들어오고 올라가 준다. 다시 백스윙 들어서 들어가고 올라가 준다. 이런 식으로. 얘가 올라가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몸이 중앙에 있고 제자리에서 자꾸 회전을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 드릴도 집에서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니까 어렵네. 천천히. 내가 좀 질문 좀 할게. 잠깐만. 일단 다운스윙 설명할 때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일단은 포인트가 딱 잘 집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운스윙 할 때 이제 손보다 헤드가 좀 뒤쪽에 있어야 되고 어차피 이제 공을 칠 때 뭔가 앞을 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공 옆면을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옆면을 치려면은 찬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헤드가 뒤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레슨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들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는 게 캐스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그러니까 풀어서 치세요. 풀어야 스피드가 납니다. 이렇게 그렇지. 하면은 풀면 안 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말한 것처럼 딱 그 위치에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는 풀어야 또 공이 맞는 거잖아. 결국에는 팔을 쓰고 뭔가 손목이나 팔꿈치가 접힌 게 풀어지면서 릴리스가 돼야 되고 그래야 스피드가 나는 건데 그럼. 그게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 그게 뭐 물론 여기서 들어와서 근데 이거를 푸는 부분이 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이거를 막 이런 말 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손목을 쓰면 안 된다. 뭐 팔을 쓰면 안 된다. 도대체 나는 그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말 PJ 만약에 메이저 챔피언 가르치는 코치들도 손을 쓰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손은 자연스럽게 쓰여줘야 되고 우리가 땅을 치려면 손이 풀려져야 돼요. 손이 풀려져야지 공을 좀 더 제대로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러고 치고 있잖아요. 그거를 뭐 바디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의 움직임하고 몸의 움직임은 따로예요. 차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핸들이잖아요. 핸들. 우리가 이 몸은 엑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핸들 안 꺾고 그냥 엑셀만 밟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클럽 패스와 헤드 페이스 앵글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잘 만들 줄 알아야지 훨씬 더 골프를 더 잘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이크 밴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숄더를 되게 여는 요즘 트렌드가 좀 숄더를 많이 열고 치잖아요. 근데 마이크 밴더는 뭐 페이스 면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이 숄더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스윙을 보게 되면 임팩트 포지션을 연습을 하잖아요. 임팩트 포지션 연습을 하면 들어와서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측 숄더가 막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백스윙을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우측 숄더가 나가면서 어깨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힘의 전달력이 안 떨어지고 우측 숄더가 잡힌 상태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줘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쳐줘야지 채가 캐스팅이 되면서 페이스 앵글이 자연스럽게 닫아줄 수 있어요. 그냥 팔만 보내고 뭐 팔만 내리는 게 아니라 우측 숄더가 잡힌 상태에서 자꾸 내려줘야지 채가 자연스럽게 넘어가 줄 수 있으니 이 우측 숄더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측 숄더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뒤에서 나와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도 드릴을 한 가지 있다면 왼쪽 팔이 있어요. 왼쪽 팔이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이런 드릴을 정말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솔직히 알려드리고 싶진 않은데 마이크 밴더가 저한테 처음으로 레슨을 했을 때 했던 드릴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비싼 건데. 공개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뭐 물론 전환 동작 얘기를 많이 했지만 백스윙 올라와서 우리가 트랜지션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여기서 손이 헤드는 떨어뜨린다 생각하고 몸은 같이 돌아줘야 돼요. 이 부분. 그렇게 했을 때 공을 맞출 줄 아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들어오고 퉁 이런 느낌으로. 대신 몸도 끝까지 다 돌아주고 팔은 펴지면서 페이스 앵글이 유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때 들어와서 몸 돌면서 꼬리뼈 업. 꼬리뼈 올라가야 돼요. 들어오고 꼬리뼈 업.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똑딱볼을 친다는 느낌으로 몸을 풀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니까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면서 드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니시 라인을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마이크 밴드 특집이니까 마이크가 제일 원하고 많이 알려드리는 피니시로 알려드릴 건데요. 정말 심플해요. 솔직히 마이크 밴더는 피니시 라인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숄더예요. 그것도. 숄더가 백스윙에서부터 들어왔어요. 쳤잖아요. 치고 난 다음에 왼쪽 숄더보다 우측 숄더가 무조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니시 라인 잡아줘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쳤어요. 여기서부터 왼쪽 숄더보다 우측 숄더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마이크가 제일 원하는 피니시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일단은 제가 진짜 정말 여러 가지의 연습 방법과 다른 것 있지만 뭐 연습 도구도 좀 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뭐 이 벽드릴만 2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기본적인 뭐 어프로치는 아니지만 뭐 똑딱볼 치는 움직임 그리고 뭐 백스윙 드릴
이런 것만 해줘도 진짜 지금 하시는 스윙보다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자, 우선은 지금 음. 한 30분 동안 고생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음. 이제 시청자분들 질문 받을게요. 네. 잠시 한 2, 3분만 쉴게요. 네. 물 좀 마시고. 껐나?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 자, 우선은 이제 잠깐 휴식 후에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질문을 받을 건데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 주세요. 이렇게 레슨 받으셨던 분도 이렇게 들어오시고 아주 좋네요. 자, 지금 질문들 많이 달아주시는데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천천히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좀 들어온 거 있어? 몇 개 이제 들어왔는데 음. 너한테 레슨 받으셨던 분도 들어오셨다. 감사합니다. 자, 뭐 일단은 가벼운 것부터 해볼까? 지금 PGA 투어 뛰는 선수 중에 마이크한테 레슨 받는 지금 PGA 투어 뛰고 있는 잭 존슨. 잭 존슨. 네, 잭 존슨이 제일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LPGA 투어 뭐 이선화 프로님이라든지 굉장히 많았죠. 네, 엄청 많죠. 지금도 근데 마이크 밴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 레슨을 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는 마이크 밴더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수들을 레슨하는 걸 이제 많이 버거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선수들을 레슨을 하게 되면 전 세계를 다 같이 돌아다녀야 되고 막 비행기 타고 움직이고 그렇게 그렇지. 되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레슨을 못 해요. 근데 마이크는 좀 정말 자기 스윙을 많이 알리고 싶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보다는 좀 약간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은 선수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되게 좋은 레슨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고 일단은 힘을 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힘을 빼라고 스윙을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힘을 주면서 스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힘을 줘야 되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힘을 빼라 힘을 줘라 뭐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거는 확고한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악력이 다르고 그리고 사람마다 근력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힘을 주는 것보다는 힘을 빼는 게 맞습니다. 힘을 빼는 게 맞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 팔에 힘 빼세요 하면은 그립만 놓치려고 그래요. 그립만 살살 잡거든요. 숄더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게 아니라 숄더랑 그러니까 온몸 상체가 정말 부드럽게 잡아주셔야 돼요. 부드럽게 잡고 맨 처음에는 이게 되게 많이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한 샷 한 샷 상체 힘을 잡고 빼주면서 스윙을 해줘야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스윙을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힘을 줘서 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부터 해야 돼요. 부드럽게 치면서 자꾸 우리 속도에 뭐 30%, 40%, 뭐 50%, 60%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 줘야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되세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시속
한 130km를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여기 앞에 30km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급브레이크를 확 밟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 안에 있는 물건 다 쏟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힘을 주는 거는 순간적으로 힘을 딱 주게 되면 헤드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고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악력을 유지한 상태로 스윙을 끝까지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하체로 스윙을 리드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 그 감각을 좀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드릴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죠. 우리가 하체 움직임. 근데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람의 스윙에 따라 좀 달라요. 사람이 숄더가 많이 닫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체 움직임이 맞고요. 숄더가 빨리 열리는 사람한테는 손이 먼저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원님이 시청자분께서 하체 리드의 움직임을 설명을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했을 때 백스윙을 들고 왼쪽 발 뒤꿈치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밟아주는 부분. 밟아주는 부분.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벌려주는 부분. 왼쪽 무릎을 벌려주는 부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빈스윙부터 좀 느낌을 가져가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골프를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리듬을 탄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을 칠 때의 순서는 발, 무릎, 골반, 몸, 손, 클럽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좀 약간 발을 좀 잘 사용을 하면서 스윙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지면 발력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런데 아까 찬혁이가 설명한 것 중에 그러니까 힙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느낌 자체가 뭔가 지면을 좀 활용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힙을 쓸 때 올라가는 부분, 여기서 스쿼시 되는 부분이 생겨서 올라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땅을 밟고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여기서 물론 느낌을 좀 과하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수들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마추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골프 절대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살짝 밟아주고 올라간다. 살짝 밟아주고 올라간다. 그래서 채 놓고 그냥 밟고 올라가지고 그거를 리듬 타는 거예요. 리듬을. 그래서 리듬을 타면서 자꾸 스윙 연습을 해줘야지 훨씬 더 좋은 골프를 칠 수 있으실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제 다운스윙을 할 때 하체 리드에 신경을 쓰다 보면 상체가 이제 똑같이 따라와서 엎어치게 되는데 오른쪽 어깨가 덮이지 않게 유지하는 요령이 있나? 이거는 정말 질문 좋은데요. 이러신 분들은 절대 하체 리드부터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평상시 습관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미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미는 부분인데 우리가 테니스나 야구, 탁구는 공이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골프는 가만히 있는 공이에요. 가만히 있는 공이기 때문에 너무 몸이 많이 나간 상태에서 나 이거 어떻게든 쳐야 되는데 하면서 우측 어깨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 머리. 셋업을 했을 때 틸트를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머리를 유지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 느낌인데 백스윙 올라와서 회원님이 여기서 위에서부터 덤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깨가 잡힌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쳐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상체를 먼저 자연스럽게 고쳐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하체로 들어가면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하체 리드로 친다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상체부터 잡아주세요. 상체부터 잡게 되면 골프 훨씬 더 편하게 칠 수 있으실 거예요. 해야 그다음에 이제 하체를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상체 움직임이 먼저 잘 만들어져야 하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체 위주로 너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지. 진짜 너무 많지. 정말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들은지 모르겠죠. 하체 리드. 아니 그러면은 PGA 투어 82승한 샘 스네이드는 왼쪽 레프트함이 이렇게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골프 쳤다는데 그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맨 호건도 물론 힙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지만 맨 호건은요 이 부분을 제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무조건 정답은 없지만
그러니까 막 하체 막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두 가지 질문만 더 받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태솔님이 백스윙 시 양팔이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운스윙이 시작됩니다. 팔도 접혀지고 아마 이제 백스윙 하실 때 뭔가 팔이 구부러지고 몸이 제대로 회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정확히 몸이 좀 회전하는 그런 몸이 기준 회전하는 기준. 그러니까는 우리가 백스윙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전을 하는 이 팔이 구부러지는 거는 여기 이 중심 골반 자체가 리딩, 이 회전하는 부분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 회전하는 부분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는 여기서 뭐 리버스 피봇도 되고 여기서 약간 좀 몸의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이 동작 연습하시면 좋아요. 무릎, 양쪽 무릎 이렇게 손 있어요. 이렇게 손 대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이 이 무릎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올려준다고 생각하고 엉덩이 계속 우측발 뒤꿈치 쪽으로 움직여줄 거예요. 무릎 펴져도 상관없어요. 이건 사람의 유연성에 따라 달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턴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움직임이 좋아질 거니까. 그리고 아까 했던 벽들이 있죠. 벽들을 백스윙 연습하면 정말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 부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김재용 회원님 감사합니다. 아, 회원님이시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받고 이제 오늘 방송 종료할게요. 카메라 초점 맞춰. 이게 아마 이제 톱니바퀴 아마 설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주혜숙님은 그 영상 보면 톱니바퀴 설정하는 거 있거든요. 지금 저희 화면상에는 괜찮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드라이버 힙 슬라이딩을 하면은 턴이 잘 안 되고 임팩트 시 얼리 익스텐션이 됩니다. 힙 슬라이딩 하면서 턴을 얼마큼 해야 되고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 이거 좋아요. 잠시만 제 드라이버 이거 드라이버로 네, 이걸로. 자, 우리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자, 드라이버 칠 때 얼리 익스텐션 된다는 것 자체가 오른쪽에 개입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칠 때 힙 슬라이딩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익스텐션 힘을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나와주긴 해줘야 돼요. 공을 치면서. 근데 그거를 빨리 한다고 해서 얼리 익스텐션이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서 이 손이 내려와 주는 부분을 기다려 주질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하분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은 숄더를 잡고 헤드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람들이 얼리 익스텐션을 고치려고 하체만 정말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숄더의 움직임을 먼저 고치고 난 다음에 얼리 익스텐션을 고쳐줘야 돼요. 제가 뭐 물론 우리 연습장에서는 이렇게 샤프트를 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샤프트를 두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상으로 우리가 여기 기둥이 여기 있어요. 기둥이 여기 있으면 우리 얼리 익스텐션이 손하고 몸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럽 패스 있죠? 7o'clock 7시 생각하면서 우측을 푸시를 해줘야 돼요. 이 움직임을 먼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 움직임을 먼저 만들 줄 알아줘야지 나중에 몸이 자연스럽게 쓰여질 수 있는데 여기서 숄더가 같이 따라 나가니까는 여기서 얼리 익스텐션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상체를 먼저 고쳐주면서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 방법으로는 우리가 가상에 기둥이 있어요. PGA 투어 선수들 가르치는 코치들한테 레슨 직접 받으면은 다 30야드 앞에다가 처음에 폴대 꽂아놓고 연습시켜요. 왜냐하면 클럽 패스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우측으로 푸시를 내는 거예요. 쿵 푸시 내고 이 느낌을 한 번 더 우측 푸시 내는 거예요. 쿵 푸시 냈어요. 그러면서 자꾸 타이밍을 조금씩 쿵 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얼리 익스텐션이 좋아질 거니까 일단은 상체부터 고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수고했어요. 쉽지 않네요. 너무 열정적으로 레슨해줘서 오늘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오늘 이제 송찬혁 프로가 소개해줄 때 뭔가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고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해줘서 굉장히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또 언제 나올 거예요? 오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나 너무 힘든데. 나 지금 일하는 것도 많이 힘든데.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지금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언제든 뭐 댓글에 뭐 나와 달라고 하시면은 좀 많이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또 와서 좀 이번에는 뭐 마이크밴드 특집이지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수는 있긴 하거든요. 뭐 임팩트 포지션만 얘기를 해도 진짜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백스윙 탑만 얘기해도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 조금 정말 막 큰 핵심적인 거는 그래도 얘기는 했지만은 좀 짜잘한 것들은 좀 얘기 못한 게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도 제일 핵심적인 연습 드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골프 얘기가 끝이 없거든요. 찬혁이랑 이제 골프 얘기하면은 진짜 2-3시간 동안 그 스윙 얘기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리를 이제 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밴드 이외에도 여러 프로들한테 이제 레슨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씩 풀면서 레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레슨하는 위치가 어디죠? 저는 갤럭시아 골프 클럽이라고 더케이 호텔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터키 호텔? 저 양재에 있는 더케이 호텔입니다. 거기 가시면은 송찬혁 프로한테 이제 레슨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연락처나 이런 거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서 레슨 한번 받아보세요. 레슨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골프 다이제스트 잡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4호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꼭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열정적인 레슨 감사하고 내가 더 고맙죠. 다음에 또 다음에 또 한번 자리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또 오겠습니다. 오케이. 네. 인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